최종 면접에서 반복된 탈락을 겪고 있는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최종 면접의 탈락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구독자님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식품회사 해외 영업 최종 면접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했고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내므로써 이 지원자께서 어떤 이유로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없었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방향성은 면접의 질문이 맨 위에 상단에 존재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원자의 답변을 볼 거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제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잠깐 멈춰 주시고 지원자의 답변을 읽고 제 피드백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보게 되면 A 부분에서는 지원자의 경험명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외 영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뭐 여러가지 입상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이수와 필요한 전공들을 이수했다, 이걸 통해 전반적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지식을 습득했고 그걸 통해 지원자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험의 나열에 불과한 답변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특히나 A 부분에서 간단하게 무역 관련 자격증과 뭐 논문 공모전에 입상했다라는 두 가지 언급만 있고 B 부분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중요성, 리스크 점검,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성장,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접점을 만들겠다라는 블라블라 등등의 지원자가 강조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장점에 대한 부분을 뒤에 이어서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역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무슨 학습을 했는지, 어떤 이해도를 높였는지, 어떤 논문 주제를 제시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잘못된 1분 자기소개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 1분 자기소개 관련된 영상은 2개나 올려냄으로써 이런 경험 나열식의 그리고 나는 이런 역량 저런 역량이 있다라는 역량 나열식 자기소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간략하지만 구체성 있는 경험을 제시하는 훈련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랜 기간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주시면서 관련된 영상을 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라는 점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외 경험 해본 국가가 있느냐, 식문화는 어떤 식문화를 경험해 보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전 두 가지가 다 아쉽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사람들은 인스턴트를 좋아한다, 유럽 사람들은 인스턴트를 좋아한다, 너무 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식품회사의 글로벌 세일즈를 지원을 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영어에 대한 실력이다, 그럼 영어권 국가의 어떤 식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관련된 기사라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들은 햄버거를 많이 먹던데요, 레토르트 식품을 많이 먹던데요 라는 단순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이 친구가 그런 해외 시장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너무 곧바로 드러낸 답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따른 대안 제시도 너무 아쉽습니다. 오뚜기 3분 요리라는 그 3분 요리에 바로 순발력 있게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뚜기의 3분 요리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시장 경쟁력 있을 것 같다라는 제품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서 인사이트를 제시한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에 나는 단순한 그런 논리만을 제시한 답변으로 지원자가 지원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너는 어떤 타겟 국가를 선정하겠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입니다. 자, 이렇게 지원자는 중국과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중국에 대한 답변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다. 가짜 우유, 가짜 식품에 대한 판매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K푸드, 신뢰를 바탕으로 한 K푸드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 저는 꽤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프랑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순발력 있게 두 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힘에 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구체성이 없는 피상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 지원자의 이해 수준이 깊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듣는 입장에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순발력 있게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당장에는 전 중국의 이런 특징만 생각이 나는 것 같다, 자, 다른 부분은 이따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다, 혹은 우선 중국밖에 제대로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억지로 답변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답변을 오히려 제시하게 될 경우 앞부분에 제시한 답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한 오히려 자,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 답변을 다시 사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해외 영업을 하다 보면 시차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면접관님들께서 하셨고 지원자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유튜브 라이브 때도 들어오셔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이 들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냥 고객 시간에 맞춰서라도 하겠다. 해외 영업인으로서 기본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고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답변을 어떻게 조금 더 멋있게 답변할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되게 많이 불필요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KPI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좀 이제 답변이 어색하고 다소 과장된 형태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깔끔하게 그냥 고객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통해 지원자의 어떤 이해 수준 그리고 자신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을 때 질문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단순화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도 때로는 단순하게 핵심만 던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어 구상을 잘한다라고 했는데 공모전 입상 어떤 식으로 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지원자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질문을 들었을 때 면접관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아이디어 구상을 잘했냐 그 사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A 부분에서 얘기한 이야기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공모전에 입상했던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했는가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 담당 면접관님들께서는 아, 너가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구상한 거구나, 되게 잘했네 라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A라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게 됩니다. 곧바로 질문에 대한 사례 답변도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면접관님께서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A 부분을 제외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경험을 제시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질문에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을 잘했는가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자께서는 내가 담당자랑 인터뷰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구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과정이나 인사이트 도출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담당자한테 정보를 얻었다, 내가 엑셀과 SPSS로 회계 분석을 했다라는 부분에만 아마 집중하신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지원자가 물은 건, 그러니까 면접관님께서 물은 건 어떻게 아이디어 구상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잘못된 답변이 발생하게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해외 영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고요. 여기서 지원자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신속 정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차라리 여기서 각종 변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 유가, 운송비 현황에 맞춰서 우리가 각 시장별 영업 전략과 가격 전략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해외 영업에서의 매출 극대화, 수익성 극대화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역량 부분만 명확하게 제시를 했었어도 훨씬 더 간결하게 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리면서도 지원자가 똑똑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속 정확이라는 키워드로 도출을 해버리고 그 키워드가 그 기업에 필요한 키워드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더 어색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의 이해 수준 그리고 어떻게 이 직무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도 충분히 면접관들은 좋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꼭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 핵심 가치와 연결되지 않아도 되며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도출하지 않아도 지원자의 이해 수준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러운 이해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춘 면접 준비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무역회사에서 성과낸 경험을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고요. 지원자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역회사에서 성과낸 경험만 물어봤기 때문에 출국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이어 DB 구축 작업을 하고 줌이랑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브로셔, 카탈로그 만들어서 러시아, 중국 계약권을 따냈던 경험이 있다. 자, 상황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과 경험에 대한 부분만 상황부터 본인의 접근 방식부터 그에 따른 결과까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부분의 답변들도 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을 타겟한다고 하는데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지원자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족한 중국어 실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면서도 쫄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영어라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제2외국어, 제3국어까지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원자들 회사에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해외 영업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권역별로 가게 되죠. 아시아, 뭐 예를 들면은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커버할 가능성 자체도 당장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한테 요구되는 자질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처음부터 접근할 때 저는 중국과 유럽과 독일과 미국을 공략하는 지원자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욕심을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영어가 베이스라고 한다면 영어권 국가 하나를 정확하게 내가 선정을 하고 그 시장에 가지고 있는 특징과 거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 부분만 중심으로 어필을 했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답변할 때 있어서도 내가 괜히 얘기했나? 라는 두려움, 불안감 갖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제2외국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2외국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실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영어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꼭 많은 언어를 하는 게 해외 영업인으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 있는 언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명확한 관점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 좀 피드백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면접에서 반복되는 탈락으로 인해서 멘탈이 좀 붕괴가 되셨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셨던 구독자님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분명하게 질문과 답변들을 보자면 질문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답변, 간결한 핵심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답변 하나하나가 잘못된 답변들이 누적되어 가면서 이 지원자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는구나,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좀 대화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갖게 되고 그런 게 결국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뚜렷하게 본인의 생각만 명확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근거 덧붙여서 면접관님들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는 연습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